청담, 삼성, 서초, 압구정 등 강남 고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경매에서 찾기 힘든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이 연이어 경매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및 다주택자 규제 등 다양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9월에 경매일이 잡힌 강남 고가 아파트 단지들 보면 어때요? 청담동, 청담, 린든그로브 감정가 43억 6천. 감정가라면은 실거래가는 더 비싸겠죠. 청담 자인 얘기 많이 나왔던 데죠. 31억 원. 개포동 현대아파트 24억 7천.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21억 1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존에 유찰되었던 청담동 마크리스 45억 7천. 고가 아파트 단지들 보면 뭐예요? 15억 이상. 초고가죠. 대출도 안 나오는 아파트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된다 라고 그랬죠. 근데 저 아파트들이야말로 진정 똘똘한 채 아닌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남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 똘똘한 채로 몰리는데 왜 안 팔리고 경매로 나올까요? 똘똘한 채로 몰린다, 고가 아파트로 몰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지는 못하는데 뭐 보유세 부담되고 있죠. 금리는 낮아졌어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안 팔리게 되면서 결국에 경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남만 해도 쭉쭉 뜬다. 초고가도 이렇게 뜨고 뭐 이런 것들 12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파트들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 찾아보면 아까 청담동, 삼성동 이런 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유찰됐던 것도 청담동. 물론 요 중에서 뭐 재건축 단지인데 재건축 단지 중에서 경매 낙찰되면은 입주권을 못 받는 단지들도 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거래 허가제가 들어갔죠.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만 빼요. 이거 자꾸 주택거래 허가제인 것처럼 거래 허가제만 쓰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갭투기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죠. 그러면서 매매거래 급감했죠. 그러면 실수요도 저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대출 안 나오죠. 전세도 못 끼죠. 그러면 자기 자금으로 저걸 사야 되는데 물론 부자들 많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부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 사람 없죠. 대출 안 나오니까 부자 아닌데 영끌에서 사고 싶어도 안 되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샀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질병 여파로 인해서 이자를 낼 여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됐다. 갭 껴서 사는 것도 일단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안 되고 강남에 전세는 너무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전세 내주고 전세를 들어갔었죠. 그런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버렸죠. 1월 20일 이후. 그렇다면은 부모 찬스, 가족 찬스, 법인 찬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법인으로 사놓고서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서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부모나 가족이 전세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갭투기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갭투기 형식으로. 근데 이것도 뭘로 잡히고 있어요? 특사경.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없죠.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예전 같으면 뭐 매물이 한두 건이었다. 진짜 희소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다주택을 굉장히 많이 매입했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권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 법인 거래권들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간다? 종부세 털어내기 위해서 2주택 될 때쯤에 한 채는 내가 가지고 한 채는 법인이 가지고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샀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저번에 저희가 찾아낸 잠실 리센츠처럼. 혹은 1주택이더라도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법인 쪽으로 돌려버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보다는 양도세가 저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됐죠. 최고 세율 때리게 됐죠. 그렇지 않더라도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늘어나더라. 요 세금까지 내라. 거기다 이자까지 내랴. 그러니까 경매 혹은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돈이 세금이랑 저기 이자밖에 못 내요. 세금을 안 내면 공매 가는 거고 이자를 안 내면 경매 가는 거죠. 종부세 체납 얼마나 했어요? 작년? 2,761억 원. 누적이 4,022억 원. 절반 정도가 작년에 체납했다는 거죠. 종부세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집 내놓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이렇게나 많이 체납하고 있다. 곧 터지겠죠? 15억짜리가 20억으로 올랐는데 종부세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종부세 정책이 강화돼서
종부세는 1,000만 원이고 오른 가격은 5억인데 당연히 안 팔지. 더 오를 건데 요거 1,000만 원 부담돼서 팔겠냐? 이런 이야기 하죠. 개소리죠. 이 5억 오른 거는 팔아야 차익 실현되는 거죠. 근데 이 1,000만 원 내는 거는 계속 나가요. 그리고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엔 또 2,000만 원 되고 내후년엔 뭐 4,000만 원 되고 계속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 수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팔까 말까 눈치 보기 하면서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하면서 세입자들한테 세금 부담해라 라고 언론에서 부추기죠. 710 부동산 대책이요. 대책 나오자마자 바로 부추기죠. 12일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로 뭐 했어요? 그래? 그럼 임대차 3법 중에서 2법 언제 시행됐다? 7월 31일에.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하게 됐다. 세입자들한테 떠넘기자니 5% 이내로 제한했어요. 계약갱신 시 상승률을. 그래? 그러면 신규 계약 받지? 그랬더니 계약갱신 청구는 한 번은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 힘들어진 거죠. 다세대 등 신규 등록만 10년 임대 적용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한다. 그래서 4년, 8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만 끝까지 가지고 그 뒤에 말소된다. 그리고 양도세나 이런 거 혜택 받는 시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뤄줬죠. 혜택 거의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양도세 오르고 장특공제 거주요건 붙기 전에 자진 말소해서 파는 게 현명하다. 내후년까지 버틴다고 봅시다. 종부세 더 많이 올랐겠죠. 미친듯이 올라있겠다. 내년까지 버텼는데 팔자니 양도세랑 장특공제 적용도 안 되고 양도세는 늘어나고 내후년 보자니 종부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누가 심양매물이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심양매물 말 쓰는 사람 있는데 심양매물 아니죠. 저게 현명한 매물이죠.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더 비싸게 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더 올랐으니까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팔려고 내놓지 않아 봐서 모르죠. 그렇게 쉽게 팔리나요?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결국에 다 금매로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급하게. 그리고 그동안에 안 팔고 버티면서 종부세 한번 낸 거는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내년까지 못 팔게 돼서 양도세 법인 같은 경우 내년에 강화되고 내년 6월에 또 그냥 다주택자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 혜택 받으면서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떠넘길 수 있었는데 그 임대사업자는 9월 13일 이후 혜택 못 받으니까 안 살려고 하고 임대사업자는 9.13 이후에는 팔기 힘들어졌다. 황금성이 떨어졌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경기 문제 크죠.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부자는 그냥 일반 직장인은 거의 무리죠. 사장이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죠. 아니면은 아예 그 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들. 근데 이 부자들은 이미 현금 확보하고 있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산이 빠삭하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혹은 대박난 자영업 사장님 이런 분들이 샀는데 자영업이 어때요 지금? 서울 자영업 매출 수직 하락.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전년 대비 68% 불과하다. 그리고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빚으로 연명한다. 아무리 이자 이율이 내렸어도 이자 부담은 올라가고 있죠. 도소매 숙박 음식 대출 증가폭 사상 최고. 신용대출 자꾸 연끌 이야기하는데 도소매 숙박 음식 대출폭 이런 쪽으로도 늘어난 것이 더 많을 수 있죠. 점포 매물 5배 급증. 권리금 포기한다. 그래도 안 나가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빚 빌려서 하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났어요. 부동산 시장만 보면 안 되죠. 외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되냐. 자영업 취업자 감소세 10년간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영업뿐만일까요? 기업 어때요? 10대 그룹 중에서 4개 그룹 벌써 적자 났다. 10대 그룹인데 SK,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되게 탄탄한 그룹들이죠. 이런데 적자 나고 있다. 1분기 때. 구인 채용 모두 줄었죠. 직원 덜 뽑는다는 거니까 퇴직도 유도하는 경우도 많죠. 퇴직 유도해서 이 사람들 연끌해서 혹은 연끌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자 감당 가능해요. 신규 실업자 60만 명 돌파. 7월 기준 10년 만에 최대죠. 가계의 유동성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월급 안 올려주고 실업자 늘어나고 돈 안 주고 있고 무슨 유동성이에요. 금리만 낮으면 유동성 장세라고 밀어붙이는데 그거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유동성 장세로 키우려고 했던 때고 코로나로 경제위기 직방으로 맞았을 때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죠. 이거는 유동성을 억지로 넣는 거죠. 빚폭탄이죠. 빚폭탄. 산업대출 69조 폭증 사상 최대다. 산업대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사실상 원래 주택담보대출부터 봤죠. 돈 많아서 자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근데 그것도 다 받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업대출까지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 여기도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항공여행업계 하반기 걱정. 이렇게 걱정되는 항공업계에 계신 분은 30만이 넘는 유튜브를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주죠.
지원금마저 끊기면 끝. 최악의 보릿고개. 대한항공 하반기 실적 전망 어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뭐 깜짝 흑자 냈다 그러죠. 그 항공기를 화물기로 바꿔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유지될까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 늘어나고 있고. 제약산 항공업계 이스타 오늘 희망퇴직 받고 있다. 700명 정도. 숙박 여름 장사 공쳤죠. 가을 장사 되겠어요? 어디서 코로나 다시 퍼뜨려가지고 안 되겠죠? 1300억 적자. 2.5단계 하면서 고난의 시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침체로 경매 계속 쏟아질 거라고 얘기했죠. 파산 급증해서 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 경매 대란 벌어진다. 이 썸네일이면은 작년인 거 아시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폭락할 때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가 이런 경우도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 6개월가량 소요되면서 절차가 끝난 후 입찰이 진행된다. 즉 경제 위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6개월 이후에 계속 나타날 것이다. 경매 매물들이. 그러니까 효과 당장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 언론이 똘똘한 채 부추겨서 주변보다 싸게 팔면 아까우니까 비싸게 팔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뭐가 된 거다? 경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금매의 5월 경매죠. 혹은 공매. 초고가 아파트들이 경매가 속출하고 있는데 똘똘한 채는 무슨 얼어 죽을 똘똘한 채냐. 초고가 아파트들이 경매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경제 위기를 직격으로 맞아서 내놓게 되고 있다는 소리이며 결국에 이 추세는 어디로 퍼져나갈 것이다? 경매도 똑같이 고가, 중저가로 퍼져나갈 것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때는 이제 종부세 오르고 양도세 올라서 매물 없을 텐데요. 그때쯤에는 경매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양도세 많이 내더라도 급처분 하려는 사람들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하락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